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몽에서 구매하신 웹디자인 기능사 코딩 완성본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일한 코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A-1번입니다. 이제 과제명은 저스트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5MB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조색, 보조색 자유롭게 지정해야 되고 배경색은 흰색, 기본 텍스트 색상은 샵 333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레이아웃은 이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유형은 거의 다 이 형태겠죠. 그리고 메뉴가 조금 다른다던가 아니면은 C 영역의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로고를 직접 디자인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는 워드 타입으로 제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포토샵으로 줄이셔도 괜찮아요. 자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하기 편하도록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는 위아래 흘러가는 슬라이드입니다. 그쵸? 그리고 공지사항 갤러리 이건 팝업 창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배너, 바로가기, 편집, 파일을 활용해서 편집 또는 디자인하여 제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 부분은 HTML 코딩으로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코딩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푸터 폴더에 제공된 텍스트를 사용해서 카피라이트와 SNS 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오류들 어떤 걸로 이제 감점이 되는 건지를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하시고 난 후에 이 준수사항을 다 잘 지켰는지 항상 검수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렇게 제가 파일에서 폴더로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코딩이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에는 이미지 작업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JS에는 jQuery 파일, 오픈소스를 현재 넣어놓은 상태예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새 파일로 index.html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느낌표 탭 하셔가지고 먼저 첫 번째 세팅을 해주시고요. 랭귀지는 KO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아까 PDF에서 봤다시피 저스트 쇼핑몰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CSS 파일 만들어 놓고 스크립트 파일, CSS 파일 만들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 폴더 만들어 줄 거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새 파일로 style.css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스타일 문서 같은 경우에는 골뱅이 찰색 utf-8로 먼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리셋 CSS 있죠? 자, 마진형, 패딩형,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리고 li들에게 리스트 스타일 논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A에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컬러, 인헤릿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미지에는 맥스 위드 100%를 저는 넣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 바디에게는 백그라운드 흰색 그리고 글자색을 샵 333으로 세팅을 해 놓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버튼 작업을 할 건데 버튼에게 커서 포인터를 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테이블 또 작업을 할 건데 테이블에게 저는 위드 100%를 현재 넣어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바디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369로 먼저 세팅을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S에서 오른쪽 클릭 새 파일에서 스크립트 JS 파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 JS에는 달러 펑션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엔터 해주시면은 이 문서를 다 로딩한 후에 스크립트를 실행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펑션을 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와 스타일 스크립트 연결해줘야겠죠. 자, 오셔가지고 링크 href 자 CSS부터 불러올게요. CSS 폴더 안에 스타일 CSS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rel 스타일 시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도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스크립트 src 해서 JS 폴더 안에 있는 우리 jQuery 1.12.3.js 여기 오픈소스를 불러와 줍니다. 이때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 오픈소스가 뭐 버전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아무거나 연결해서 스크립트 잘 돌아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1로 지금 불러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미리 보기 고 라이브로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제가 바디에게 백그라운드를 369를 넣었기 때문에 바디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도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alert, 경고라는 겁니다. 자, 경고 이렇게 써놓고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안 뜨고 있어요. 자, 지금 안 뜨고 있는 이유는 연결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크립트, src, js 폴더에서 스크립트 js까지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 했을 때 경고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맨 처음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다 연결이 잘 됐다. 그럼 스크립트에 가서 요거는 없애주시고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요 부분도 샵 FFF로 세팅을 해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로 가서 이제 마크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 파일 보시면은 이런 png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감싸는 랩을 한번 감싸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이너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 컨텐츠, 그 다음 푸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컨텐츠에서는 슬라이드와 그 다음 콘이라고 먼저 두 개로 나눠주고 그 다음 콘에서 article로 한번 레이아웃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디에 가셔가지고 마크업 하도록 할게요. div 클래스 랩을 씁니다. 그 다음 이너 컨텐츠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너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너.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아까 얘기했다시피 헤더. 그리고 div 클래스 컨텐츠 써줄 겁니다. 그 다음 푸터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 컨텐츠 안에는 슬라이드로 div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div 클래스 콘이라고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에서 이제 세 개로 또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article로 한번 나눠볼게요. article. 난 div와 같은데 약간의 뭐 성격을 가지고 있는 div이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div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rticle 3개 해놓고 클래스 콘 1 그리고 클래스 콘 2, 콘 3 요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가서 레이아웃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서 먼저 이너 있죠, 이너를 작업을 할 건데 PDF에서 보셨겠지만 이 컨텐츠 이너라는 아이가 1200의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100%는 랩입니다. 자, 우리 바로 이너에게 작업을 할게요. 자, 이너에게 위드 값을 1200을 줄 거고요. 가운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백그라운드를 살짝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너의 하이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하이 값이 100, 300, 400, 500, 600, 700이네요. 그러면 하이 값은 700입니다. 자, 하이 값을 700으로 쓰지만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 영역 확인을 하시라고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불러주도록 할게요. 자, 헤더는 높이 값이 100픽셀입니다. 자, 헤더를 불러서 하이 값을 1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샵 FCC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바로 헤더 만들어지고 그 다음 컨텐츠 영역이 있는데 뭐 컨텐츠 딱히 안 하고 컨텐츠 안에 있는 먼저 슬라이드에게 제가 하이 값을 300픽셀 넣어주고 백그라운드를 샵 FC9 해서 보시면은 슬라이드 영역 만들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우리 아까 봤던 콘이죠. 콘은 하이 값이 200입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에 있는 콘에게 하이 값이 200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샵 369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확인.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푸터 작업을 합니다. 푸터 하이 값은 100픽셀이고요. 백그라운드 색은 샵 333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먼저 가로로 다 작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콘텐츠 부분, 이 콘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티클 3등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콘에 있는 아티클에게 위드 값을 이제 똑같이 3등분으로 나눠주고 싶으면은 400픽셀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400픽셀. 자, 그리고 하이 값을 100%를 좀 넣어 놓도록 할게요. 넣는 이유는 지금 아무것도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영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이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색을 다 다르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콘 1에게는 백그라운드를 핑크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콘 2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스카이 블루로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콘 3에게는 퍼플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이 아티클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에 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티클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나열을 해줘야 돼요. 나열하는 CSS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가 이제 아티클들이죠. 그러면 이 아티클의 부모인 콘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주시면은 자식들이 바로 나열이 됩니다. 아주 편하게. 자, 보시면은 바로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너에 있는 하이 값, 이제 얘는 필요 없어요. 아까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저 백그라운드와 하이 값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줄 거고요. 그 다음 헤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해 놓은 이 컬러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콘 다 나열되어 있고요. 나중에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지워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내용 채워주면서 필요 없는 백그라운드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크게 달라진 거 전혀 없어요. 자, 레이아웃 작업 다 했으니까 이제 헤더부터 컨텐츠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 보시면은 로고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H1으로 로고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네비 태그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코딩 마커 인덱스 HTML에 와서 자, 헤더에 H1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야 되니까 A 태그 작업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폴더 안에 logo.png 해주시고 그 다음 alt 값 꼭 넣어주셔야겠죠? just 쇼핑몰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작업하도록 할게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네비로 작업할 거고요. UL, LI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때 당연히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넣어 주셔야겠죠. 자, 탑이라고 쓸 거고요. 자, 1차 메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차 메뉴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이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차 메뉴부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1차 메뉴를 작업하고 나서 이제 2차 메뉴를 작업해야 되는데 블라우스, 티셔츠, 니트는 탑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li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li 여기 닿는 부분 앞에 커서를 놔둬놓고 엔터를 해서 엔터 2번 해서 이 안에 새로운 2차 메뉴를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서브라고 클래스를 매겨 놓도록 할게요. li ahref 해서 작업을 합니다. 요거 작업한 거 그대로 이제 아우터 팬츠에게 다 해야겠죠? 자, 이렇게 li 안에 새롭게 ULLI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헤더 부분 작업 다 했기 때문에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서 먼저 H1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더에 H1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위드 값과 하이 값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이미지 사이즈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H1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블락을 주는 이유는 A가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락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 입장에서는 블락으로 바뀌면서 위드 100%가 돼요. 그러면 부분만큼 꽉 찰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하이값 100% 이런 거 넣어주셔도 좋겠죠.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우리 손가락으로 바뀌는 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메뉴도 이제 오른쪽에 배치를 해볼 건데 이 메뉴는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있는 내비를 먼저 불러줄게요. 내비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줍니다. 그리고 기준은 헤더에게 릴레이티브를 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써주고요. 그러면 헤더를 기준으로 이 CB398 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right 0. 자, 그러면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붙겠죠. 그리고 이제 내비에 있는 LI들을 나열을 할 건데 내비에 꺽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UL 하시면은 내비에는 자손이 UL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LI를 나열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얘네들이 아니고 요 아이들을 나열하고 싶기 때문에 자, 요 UL에게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직계 자식을 선택할 때는 꺽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그러면 이 UL의 자식인 LI들이 다 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잘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릭할 영역, 1차 메뉴에 클릭할 영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꺽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내비 안에 있는 ULLIA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비에 ULLIA 얘네들만 뭔가 CSS를 먼저 넣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직계 자식인 꺽쇠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에는 너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블락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너비를 넣어줍니다. 웨이트, 볼드 그리고 글자 색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패딩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벌써 1차 메뉴 작업이 됐죠? 그리고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효과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또 중요한 거는 A에게 호버를 쓰는 게 아니라 LI에게 호버를 했을 때 A의 색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컬러 샵 333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샵 CB398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근데 이때 요 저스트 쇼핑몰이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H1에게 마진 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헤더에게 패딩 탑으로 안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알아서 H1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패딩 탑에서 35픽셀 줄 거고 패딩 레프트 10픽셀로 좀 왼쪽에서 떨어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35, 왼쪽에서 10 이렇게 패딩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헤더 로고와 1차 메뉴 작업을 했고요. 이제 2차 메뉴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메뉴는 제가 일부러 서브라는 이름을 써놨습니다. 바로 요 UL을 얘기하는 거죠, 얘네들. 자, 그리고 스타일에 가서 서브에 있는 LIA에게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블락 써야 너비 들어간다고 했죠?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패딩도 넣어주겠습니다. 5픽셀.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 다음 폰트 사이즈를 14픽셀로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서브의 LIA도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색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 샵 F32 EDE 이렇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자 잘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어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지금 보여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안 보여지고 있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나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스크립트로. 자, 그래서 이때 A를 숨긴다던가 LI를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서브 자체를 숨겨주셔야 돼요. 요거 자체를 그냥 숨겨버리면 안 보이겠죠? 자, 그래서 서브에게 디스플레이 논을 씁니다. 그러면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헤더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자,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아래, 위로 이동하는 슬라이드를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크업을 해줄 거냐면 먼저 DIV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DIV, 창문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총 3장을 ULLI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 핑크색 라인이 U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박스들이 LI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이때 이 파란색 창문을 기준으로 해서 UL을 탑 0으로 탁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럼 창문에는 이 넘치는 슬라이드 2번과 3번은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써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스크립트로 요 슬라이드 D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다시 1번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할 거라서 한번 마크업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인덱스에 오셔가지고 슬라이드로 갑니다.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가 창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창문. 그리고 ULLI로 슬라이드 작업하겠습니다. 자, UL 얘가 이제 슬라이드 D예요. 그 다음 LI 그래서 클래스 S1이라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S1이라고 해놓냐면 BG로 불러오려고 그런 겁니다. 이미지로도 불러올 수 있고 백그라운드로도 불러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 뭔들 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로 하기 위해서 S1 그리고 이 슬라이드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디자인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뭔들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코딩 시험이니까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슬라이드 DIV가 창문이었고요. UL이 슬라이드 D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LI들이 각각의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3번. BG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클래스를 매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3번째까지. 자, 지금 현재 슬라이드 마크업은 벌써 끝났고요. 스타일에 가서 CSS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서 이제 슬라이드 부분 작업할게요. 자, 슬라이드에서 UL 있죠? 슬라이드에서 UL, 이 아이는 슬라이드의 D입니다. D.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이제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로 띄워놓고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기준을 슬라이드에게 줍니다. 그리고 탑 0, 레프트 0. 그리고 하이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각각의 슬라이드가 하나에 300픽셀씩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창문이 300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슬라이드가 하나씩 다 300이에요. 300, 300, 300. 그럼 900이겠죠. 900. 그래서 이 UL에게 하이 값을 900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안 써도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가로 슬라이드라던가 또 뒤에 있는 슬라이드 작업할 때 이렇게 써놓는 게 비슷하니까 외우기도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우리 LI들 있죠. LI들에게 이제 위드 값을 1200, 하이 값 300픽셀을 넣어줍니다. 왜냐면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쵸?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A를 또 불러서 꽉 채워줄 수 있도록 해줄게요. 디스플레이 플라 하이 값 100%.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LI에 있는 S1. 자, 백그라운드 처음에는 이거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쓰다 보면은 그냥 쉽게 작성하실 수 있어요. 초반에만 조금만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폴더 안에 s1.jpg. 자, 이렇게 불러와서 한번 확인해 해볼게요. 지금 잘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LI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2번, 3번, 1, 2, 3 다 보여지고 있어요. 자, 백그라운드가 지금 현재 그대로 사이즈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반복은 안 할 거라서 no repeat. 혹시나 비율이 다를 때는 그냥 센터 슬러시 커버. 이때 센터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레프트의 센터 이렇게 쓰시면은 무슨 의미냐면 왼쪽으로는 이동 안 하고 그냥 왼쪽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에서는 가운데 배치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쓴 걸 가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번째 쓴 게 세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슬러시 커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레프트 센터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냥 센터로 작업을 해 놓으시면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잡아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 커버는 그 해당 영역에 꽉 채워서 백그라운드를 깔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 첫 번째만 잘 써놓으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잘 불러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 텍스트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li 안에 있는 제가 p라고 작업을 해놨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저는 공중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bsolute 그리고 li에게 기준이 갈 수 있도록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li에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탑에서 50%, 레프트 50%, 그리고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로 작업을 해 놓습니다. 패딩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둥글게 보더 레디우스 넣어줄게요. 폰트 사이즈도 줄 거고요. 그 다음 폰트 웨이트 두껍게 폰트 웨이트 볼드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됐죠? 그리고 이 창문에서 넘쳐지고 있는 2번, 3번이 안 보이도록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부분도 아주 빠르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콘 부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공지사항과 갤러리는 이제 탭 메뉴로 만들어져 있고 배너, 바로가기 있습니다. 보통 바로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뭐 여러 가지의 아이콘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고른다라고 들었는데 여튼 한번 공지사항 갤러리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에 와서 콘 1부터 작업을 해볼게요. 자, 콘 1에 먼저 메뉴부터 작업을 합니다. UL, li로 공지사항 갤러리 이렇게 해줄 건데 UL의 클래스 탭 메뉴라고 할게요. 그리고 li 첫 번째는 공지사항 A 태그 작업을 해 놓습니다. 샵 공지사항 그리고 두 번째 li 갤러리라고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 탭 메뉴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 li에게 클래스 on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drv 클래스 이제 노티스라고 하나 쓸 거고요. 그리고 탭콘이라고 하나 또 클래스를 매겨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갤러리라고 하나 써놓겠습니다. gall. 왜냐면 지금 공지사항이 켜져 있으면 요 아이만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갤러리를 클릭하면은 요 갤러리 탭콘만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그 해당 컨텐츠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시글을 쓰는 거라서 테이블로 작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공한 내용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게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A 태그 써주셔야 되고 내용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PD 해서 이제 날짜를 쓰도록 할게요. 해서 총 4줄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넣고 텍스트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티스는 이렇게 작업을 해 놓았고요. 이제 갤러리 부분도 작업을 할 건데 갤러리는 이미지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UL, li, A 태그 만들어주고 그 다음 img src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g1.jpg 그리고 alt가 꼭 써주셔야겠죠? 저는 그냥 임시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도록 할게요. 하나, 둘, 3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이제 공지사항 갤러리부터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와서 이제 콘 1에 있는 내용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콘 1에 탭 메뉴부터 작업해 볼게요. 콘 1에 탭 메뉴에 li들을 이제 width 값을 쓸게요. width 값 그리고 이 li가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써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디스플레이 플렉스 쓰면 안 돼요. 써도 좋아요. 써도 좋은데 그냥 뭐 다른 CSS도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공지사항 갤러리 되어 있고요. 여기도 A 태그이기 때문에 지금 공지사항 A가 감싸고 있는 글자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대고요. 그 옆에는 A 태그로
A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역은 그래서 손가락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줄 거냐면 탭 메뉴에 있는 li의 A에게 제가 디스플레이 블락 꽉 채워줄 거고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줄 거고요. 패딩을 위아래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자, 그리고 아까 활성화되어 있는 거. 자, 공지사항에 제가 on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li에게 넣어놨죠. li에게 on이 들어가 있으면은 백그라운드를 넣어줘라. 글자 색은 흰색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지금 공지사항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테이블, 표 작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노티스에 있는 애들이니까 제가 이 아래쪽에 노티스라고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ph 불러서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글자는 컬러 레프트 흰색 그 다음에 노티스에 td는 글자 색을 ff 그 다음에 또 노티스에 tr에게는 보더 바텀을 줄 겁니다. 대시드 그 다음에 샵 ff 지금 제가 다 흰색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탭콘이죠. 탭콘 두 개에게 삐지를 하나 깔아 보도록 할게요. 자, 탭콘을 불러서 콘에 있는 탭콘을 불러서 백그라운드를 샵 CEB398 요렇게 그리고 하이 값도 150 패딩도 10픽셀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확인. 지금 이 박스를 만들어 준 거죠. 지금 여기에 자, 노티스에 있는 TR에 라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테이블에 위드 100%를 써놓고 보더 코렉스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잘 나올 겁니다. 보더 코렉스는 이 선이 이제 두 겹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로 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요게 빠져 있어서 라인이 안 들어갔을 건데, 자, 지금 넣어주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나올 겁니다. 노티스에 있는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영역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럼 공지사항은 끝. 이제 갤러리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 갤러리 이미지가 지금 한 줄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러리에 있는 ULLI들을 먼저 위드 값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옆으로 나란히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LI들이 이제 인라인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주면은 가운데로 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미지가 사이즈가 딱 맞아서 뭐 가운데에 왔는지 뭐 티가 안 날 수 있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디스플레이 논을 해놔야겠죠. 갤러리가 안 보였다가 나중에 보여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전에 노티스 모양 다 잡아놨으니까 잠시 노티스에게 디스플레이 논 했을 때의 상황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갤러리만 있을 때를 봐야 되겠죠. 자, 갤러리 나와 있을 때 좀 내려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폰에서 이제 걔를 불러서 패딩 탑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30픽셀.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지금 이 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패딩 탑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안 들어갔는지를 F12 개발자 도구로 가셔가지고 꼭 화살표로 여기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이 지금 갤러리에 패딩 탑이 안 들어가는 거죠. 딱 클릭해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HTML, 오른쪽에는 CSS가 보여지는데 패딩 탑 30 넣은 게 안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줄이 가 있죠. 그 이유가 이 위에 있는 게 더 자세한 선택자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딩 10픽셀.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콘의 갤이라고 쓴 거죠. .콘 해서 갤이라고 써주시면은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수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발자 도구 쓰는 거를 꼭 익혀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노티스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우리는 갤을 숨겨놔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논, 노티스는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너를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너는 제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 해놨는데 그 제공한 이미지를
뭐 배너를 제작하는데 써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배경으로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 2에 가서 얘도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drv h2 이제 텍스트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마크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코딩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콘2 CSS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에 가서 콘2 작업 가겠습니다. 전 콘2에게 미리 패딩을 좀 넣어줄 거고, 배경은 이제 필요 없겠죠? 자, 패딩 10픽셀 안쪽으로 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콘2에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그리고 하이 값이 꽉 찰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 백그라운드로 이제 뒤에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점점 이미지에 s1.jpg, 아까 우리 슬라이드 넣은 것처럼 센터라고 잡아줄 거고요. 커버, 보더 레디우스 30픽셀,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혹시나 넘치는 거 있으면 숨겨줍니다. 그리고 제가 콘2에 drv를 좀 작업을 해놨어요. 이거 왜 작업해놨냐면 그냥 백그라운드 하나 깔아주려고요. 이미지, 배경 이미지 위에 뭔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글자가 잘 보일 것 같아서, 이거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코딩을 다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콤마 0.8 그래서 하이값 100%, 그리고 패딩 탑에서 안쪽으로 여백을 미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자들 편하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콘 2에 있는 H2 불러서 저 마진 바텀을 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콘 2의 P에게는 백그라운드를 샵 333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색은 흰색,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폰트 사이즈는 13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이때 P에게 마진 탑을 좀 넣어서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마진 탑 20픽셀. 자, 그러면 벌써 배너도 끝이 났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바로가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가기 인덱스에 가서 또 마크업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콘3의 바로가기, H2 바로가기, 그리고 UL, LI, A 태그 넣어줍니다. 그리고 P 해줄 거고요. 여기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아이콘 이미지 있죠? 항상 Alt 값 잘 넣어주시고 출석 체크.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 스팸 출석 체크 해서 이 바로가기는 총 3개이기 때문에 그 3개 LI들 잘 복붙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경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벌써 또 마크업 끝났고요. 스타일에 가서 또 CSS 작업하겠습니다. 자, 콘3에 백그라운드 이제 필요 없어서 패딩 10픽셀로 안쪽 옆에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콘3에 있는 바로가기 H2에게 글자 색을 잡아주겠습니다. 마진 바텀 20픽셀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콘3의 UL, LI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리고 UL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어떻게 된다? LI들이 가운데 온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P 태그로 이 박스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UL에 LI의 P를 불러서 위드를 넣어 주겠습니다. 하이값 80픽셀. 자, 백그라운드 샵 CEB 398 텍스트 얼라인 센터 P에게 줄 거고요. 그리고 패딩 탑 20픽셀로 아이콘 좀 내려주고, 보더 레디우스 20픽셀 조금 둥글둥글하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됐고, 이제 이 스팬도 작업해주면 되겠죠. 자, P의 LI의 스팬, 그래서 마진 탑 10픽셀. 이때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인라인 요소라서 그런 거니까 블락. 그리고 폰트, 웨이트, 볼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A 태그 잘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콘3에 있는 LI의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하이가 100%까지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모양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고 요 사이 공간 좀 띄워볼까요? LI에게 제가 마진 레프트로 좀 사이를 띄워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진 레프트 20 주면은 사이 공간 떨어지고요. 요 첫 번째에도 마진 레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빼주시는 게 더 예쁘겠죠? 자, LI에게 first child 불러서 마진 레프트를 여기는 넣지 마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오케이. 뒤에 나중에 이거 백그라운드 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 배경색 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자, 백그라운드 필요 없는 것들 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콘1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은 콘1 없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컨텐츠 부분, 콘 부분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푸터만 해주면 되겠죠. 자, 푸터 같은 경우에는 저스트 쇼핑몰 있고 텍스트 있고 SNS 있습니다. 이때 마크업 순서를 로고 1번, SNS 2번, 3번 요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쵸? 카피라이트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작업을 할 거냐면 이 SNS는 포지션 앱솔루트로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마크업 가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푸터에게 먼저 로고부터 작업할게요. P 클래스 F 로고 그리고 A 태그 넣어줍니다. 그리고 img.src로 이미지 폴더 안에 있는 F 로고.png 항상 alt 값 까먹지 마시고 just 쇼핑몰 써줘야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UL LI로 제가 SNS 작업을 할 거예요. F SNS 자, LIA href 클릭해줘야 되니까요. img.src 자, 이미지 폴더 안에 SNS 01.png alt 값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습니다. 마지막 P 클래스 F copy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해놓고 푸터 CSS 넣도록 할게요. 자, 푸터 같은 경우에는 먼저 SNS부터 제가 공중에 띄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터에 FSNS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놓고 그 다음 푸터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 잡아주겠습니다. 탑에서 30, 라이트에서 30. 그리고 이 SNS가 나열이 되어 있어야겠죠? SNS에 LID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나열을 해줄 거고 그리고 LI에 있는 A 디스플레이 블락 이제 클릭해야 되는 영역으로 바로 이제 A에게 with high 넣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백그라운드 하나씩 잡아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LI에게는 NPA 차일드, 1번에게는 요때 LI에게 넣으면 안 되고 A에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A에게 배경색을 넣어놨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 색을 맞춰주셔야 돼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흰색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확인. 세 번째 넣고 싶으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로고 좀 내려주면 되겠죠. 자, 푸터에게 패딩 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패딩 탑 25픽셀, 패딩 레프트 20픽셀.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확인. 그냥 카피라이트도 여기에 배치를 해볼게요. 요때 저스트 쇼핑몰이 이렇게 있으니까 카피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해주셔도 뭐 괜찮아요. 자, 그래서 푸터에 F 카피 포지션 앱솔루트로 지금 기준은 푸터에게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바로 레프트 300 탑에서 30 글자색 샵 FFF 폰트 사이즈 13픽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면은 오케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팝업이 필요해요. 자, 팝업도 작업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가서 자, 팝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써야 되는 곳, 마크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곳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아이를 클릭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뭐 여기 아래쪽에 작업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이 아래쪽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div 클래스 팝업 그리고 팝업의 내용을 넣어줍니다. 이때 뭐 텍스트와 이미지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또 알트값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강조할 부분은 강조도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 클로즈 버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P 클래스로 버튼 BUTTON으로 클로즈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에 와서 팝업을 작업해줘야겠죠. 지금은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서 가운데 놔둬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스타일 가서 팝업 먼저 공중에 띄워주겠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탑에서 50%, 레프트 50%, 트랜스폼의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 공중에 띄운 거를 가운데 잡을 때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다 가운데 정렬로 해라 라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패딩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패딩 20픽셀, 위드도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꾸며주고 싶은 것들 꾸며주도록 할게요. H2 글자 셋, 샵 C2 B398 그 다음에 마진 바텀 20픽셀 그리고 텍스트 팝업에 점 텍스트 마진으로 20픽셀에 0 그리고 팝업의 버튼이죠. 요거는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긴 한데 기준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바디에게 기준이 같습니다. 저는 기준이 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랩을 불러서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씁니다. 이 랩이 어디냐면은 그냥 여기죠,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왔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팝업에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의 Z 인덱스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Z 인덱스를 저는 팝업은 항상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9999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 팝업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해놓고 나중에 스크립트로 보일 수 있도록 작업해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크립트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뉴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뉴 마우스로 호버했을 때 2차 메뉴가 전체가 보이면 돼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 쓰시는 분들은 계속 천천히 연습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외워두시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마우스를 호버하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내비에 있는 ULLI예요. 내비에 있는 ULLI. 그쵸? 여기가 선택자입니다. 선택자를 쓸 때는 달러 쌍따옴표 해놓고 여기에 내비 선택자를 쓰면 돼요. 내비 ULLI 꺽쇠 꼭 잘 써주시면서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는 이벤트를 마우스 엔터 했을 때 하고 가로 열고 펑션이라고 합니다. 실행문을 넣을 때는 펑션에 써줘야 돼요.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면 바로 닫혀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엔터를 한번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비에 ULLI를 마우스 엔터 했을 때 실행하시오. 실행문을 닫는 실행하시오 펑션. 자, 뭐를 하고 싶냐면 서브를 열고 싶은 거죠. 자, 선택자 서브. 자, 요때 클래스는 점 써주시면 되고 태그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서브를 슬라이드 다운 해주세요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내려오는 거 보여지죠. 지금 가려진 거는
Z인덱스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스타일에 가서 우리 내비에게 Z인덱스를 좀 주겠습니다. 얼마 줄 거냐면 뭐 뭔데 다 좋아요. Z인덱스를 한 5 정도 줄게요. Z인덱스 5. 자, 이렇게 쓰고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냐면 올라가야 돼요. 자, 슬라이드 다운한 건 다 됐고 끝났고요. 이제 내비에 똑같이 ULLI에게 이제는 마우스가 떨어져 나갔을 때 마우스 리브 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똑같죠? 뭐 할 거냐면 서브를 슬라이드 업 해줄 거예요. 슬라이드 업. 요 대문자 저랑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근데 여기에 좀 더 작업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스크립트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해당 서브라고 되어 있는 이 선택자의 뒤에 스탑을 좀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넣어주시면 끝.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팝업 창 나오게끔 해보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글을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팝업에게 여기 클래스를 하나 매겨놓도록 하겠습니다. pp. 자, 그리고 스크립트 이제 팝업 창을 작업을 할 건데 똑같아요. 달러 뭐를 클릭했을 때 제가 pp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얘를 클릭했을 때 이 아이가 누구냐면 요 게시글 첫 번째 줄 게시글을 클릭했을 때 펑션 실행하시오. 자, 뭐를 할 건가요? 팝업 창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팝업이라는 클래스를 디스플레이 논 해놨죠. 그래서 자, 달러 팝업을 뭐 해달라? 보여달라. 쇼라고 써주시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쇼가 디스플레이 블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클릭을 할 때 이 pp가 A예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링크가 없기 때문에 샵으로 우리가 임시 링크를 써놨죠. 그래서 임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return 펄스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팝업창 나오죠? 그 다음 클로즈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자, 팝업창 나오는 건 끝났고 이제 버튼에게 라고 하면은 얘죠, 얘. 지금 우리가 HTML 작업한 거에는 버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팝업의 버튼이라고 불러볼게요. 달러 팝업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뭐라 할 거냐면 팝업을 이제 숨기는 거죠. 하이드 하시면 돼요. 하이드가 숨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팝업창 나왔고 클로즈 하니까 팝업창이 닫혔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탭 메뉴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 자, 탭 메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ULLI 작업을 해놓은 게 있죠. 그리고 이 LI를 클릭하면은 활성화된 이 온이 기존에서는 없어지고 여기에 온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요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달러 탭 메뉴의 LI를 클릭했을 때 실행하시오. 자, 뭘 하면 돼요? 이제 모든 LI에 있는 온 클래스를 좀 빼보도록 할게요. 자, 탭 메뉴의 LI remove 클래스 on 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다운표나 쌍따옴표는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하면 제가 갤러리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 on이 빠집니다. 제거가 된 거죠. 그리고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클릭한 li 있죠. 자, 달러 클릭한 li 이때 li가 두 개인데 우리가 클릭한 li는 this라고 지칭을 해요. this 그냥 따옴표 없이 하고 add 클래스 on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A 태그가 있기 때문에 return pulse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실행문 같은 경우에 문장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세미콜론으로 닫아 주셔야 돼요. 뭐 안 닫는다고 크게 문제는 없지만 여튼 닫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클릭한 LI에 맞는 컨텐츠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변수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li, 탭 메뉴의 li가 두 개예요. 그렇죠? li. 그 탭콘도 두 개입니다. 탭콘. 첫 번째 탭콘은 공지사항, 첫 번째 li, 갤러리는 두 번째 탭콘의 내용이죠. 자, 이때 이 해당 인덱스 넘버라고 해서 스크립트에서는 태그들의
인덱스 넘버라는 게 있어요. i에 어떤 걸 저장해 놓냐면 달러 this가 뭐라고 했죠? 이 li 클릭한 li 어떤 건지 인덱스 넘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콘솔 로그라고 해서 i. 자, 이거 리턴 펄스를 제가 맨 뒤로 해놓고 자, 개발자 도구 찍어서 콘솔 창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갤러리는 인덱스 넘버가 1이고요. 공지사항은 인덱스 넘버가 0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세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보면 되지만 인덱스 넘버는 첫 번째가 인덱스 넘버 0이고요. 얘는 인덱스 넘버가 1입니다. 그럼 태콘도 두 개인데 첫 번째 태콘은 인덱스가 0이고 두 번째 태콘은 인덱스 넘버가 1이에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인덱스 넘버를 알아냈죠? 그럼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인덱스 넘버를 뭐 0을 알아냈다, 1을 알아낼 거고 그 다음에 달러 거기에 맞는 태콘을 보여줘야 됩니다. 쇼해 줄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보여줄 거냐면 인덱스 넘버, 우리가 클릭한 li 인덱스 넘버와 같은 인덱스 넘버를 가진 태콘을 보여줘야 돼요. EQ는 equal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넘버가 우리가 알아냈어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li를 클릭했는지 인덱스 넘버를 알아내서 이거를 이제 인덱스 넘버와 같은 태콘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애는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존에 있는 게 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둘 다 하이드로 숨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인덱스 넘버와 같은 태콘을 보여달라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써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쓰시다 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입니다. 자,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위로 올라가는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이때 움직여야 되는 건 누구냐면 슬라이드의 UL입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D를 계속 얘기를 했죠. 이 아이를 움직일 건데 CSS 먼저 써볼게요. 가로 열고 중가로 열고 위치를 탑을 움직여 줄 거거든요. 탑 써놓고 그 다음 높이가 300이었는데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00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픽셀, 요 문자 형태는 쌍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결합하듯이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지고 있죠. 왜냐면 CSS를 우리가 원래 탑이 0이었는데 마이너스 300 픽셀로 바꿨기 때문에 두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고요. 60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값이 막 바뀌면서 슬라이드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CSS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애니메이트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항상 초, 뭐 1초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300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슬라이드 진행되게끔 확인을 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어렵지 않게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했고요. 이제 얘네들이 계속 계산이 되면서 이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0이 있다가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600, 그 다음에는 다시 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600, 0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식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에 t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 t는 변수를 하나 위쪽에 변수 t는 0이라고 해서 이제 슬라이드 되는 횟수를 이 t에 부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 곱하기 300 곱하기 뭐 마이너스 1로 하겠습니다. 이때 픽셀은 빼놔도 뭐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할 건데 이때 t에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슬라이드가 일씩 증가되면서 슬라이드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일씩 증가하는 증감식인 t 뿔뿔 이게 일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0이 t 뿔뿔 증감식을 만나서 1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1이 대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300 픽셀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아까 우리가 그냥 숫자로 넣은 거랑 그 다음 지금은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초 있다가 또 얘가 증감식을 만나서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 3은 6. 그 마이너스 600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겠죠.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요 아이들을 실행문에 좀 담아두는 곳에 아까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곳이고 실행문을 담는 곳에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펑션이 실행문을 담는 곳이고 여기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가진 실행문을 지금 여기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행이 되지 않고요. 얘는 불러야 실행이 됩니다. 이때 2초마다 불러줄 거기 때문에 set interval이라는 걸 쓰면서 슬라이드 이름을 써줘요. 2초마다 그리고 콤마 2초, 밀리초라는 단위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2초는 20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슬라이드가 2초마다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는 이제 2초마다 계속 얘를 불러서 실행을 하니까 증감식이 일씩 계속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 t가 계속 올라가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if 이제 가로 안에 조건문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2는 슬라이드 총 개수에서 하나 뺀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2보다 작을 때는 올라가도 괜찮지만 그 밖의 경우, else는 그 밖의 경우 그때는 t가 다시 0으로 돌아가라 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문제없이 슬라이드가 1번, 2번, 3번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가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메뉴 잘 되고 있고 탭 메뉴 잘 되고 있고 파워창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봤어요. 디자인 하실 때, 코딩 하실 때 좀 일관성 있는 컬러를 사용해 주시고 폰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가독성 있게 작업을 해주신다면 뭐 큰 문제 없이 작업을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다 했고요. 이제 오류 검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슬라이드나 뭐 스크립트 관련된 건 다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이 되는 상태에서는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그 시험 치러 가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집에 있을 때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HTML에서는 아까 article 안에 타이틀이 없어서 그 H2 이런 게 없어서 경고가 나오긴 했어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article 대신 div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CSS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탭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크업 해놓은 순서를 보면 이때 공지사항 갤러리가 탭을 할 때 이제 공지사항 갔다가 바로 여기 밑으로 왔으면 하는데 갤러리로 가요. 왜냐면 ULLI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여기로 오는 게 정석입니다. 요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더 정석대로 할 거면은 이 노티스의 div 있죠? 이 아이를 이 li 안에 넣어줍니다. 요렇게 li 안에 그 다음에 갤러리에 있는 아이도 이 li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스타일 작업을 다시 해줘야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 스타일에 가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우리 탭콘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공중에 띄워버릴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안 그러면 li 안에 가둬지기 때문에 저는 공중에 띄워버릴 거고요. 이 article에게 아니면 콘1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릴레이티브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li 얘네들 탭 메뉴에 있는 li 그 다음에 뭐 a 그리고 갤러리 ULLI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탭 메뉴에 있는 li들을 꺽쇠를 해가지고 집게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띄운 애들을 좀만 더 모양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100% 이렇게 잡아주면 한번 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갤러리는 옆으로 좀 치우쳐졌는데 이거는 레프트 0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놨으니까 자기 자리에서 공중에 떠요. 근데 왼쪽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확인하시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탭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갤러리로 가서 엔터 하면은 갤러리 활성화되고 탭 이렇게 작업하는 게 정석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코딩 하실 때 제가 제공한 파일은 인덱스 안에 안 들어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li 안에 div 넣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